네, 그럼 6장 조명 설비를 한번 볼게요. 이쪽은 이제 뭐 조명의 요건이나 뭐 조명 기구 그런 쪽하고 건축화 조명 쪽이 좀 잘 돼 있어서 그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각 케이스별 조명 설계는 이쪽은 별로 잘 안 나와 있어서 뭐 다른 기본서들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설계 진행 순서 이것도 뭐 가끔 나오죠. 그래서 뭐 여기 거 보셔도 되고 조명 기본서 거 보셔도 돼요. 해서 뭐 거의 비슷하니까 뭐 우리 그 대광 3조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대상물, 광원 선정하고 조도 들어가는 거 뭐 조도 기준, 조명 방식, 조명 기구 배치해서 이제 우리 FUNEAD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조도 확인하고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의 요건 요것도 가끔 잘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외울 때 조이는 그분 신미경 해가지고 이제 요 배치 2장 대신에 미적이었나? 해서 조이는 그분 신미경, 이건 심리적 해서 조이는 그분 신미경으로 외웠는데, 해서 명시 조명이랑 장식 조명이랑 차이, 이것도 뭐 1교시나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조명 요 특성에 대한 어떤 필요 요건들 간단히 적을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색성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요거는 별로 요즘 이게 거의 최소 조도 수준이고, 요즘엔 이것보다 조도들을 많이 높이는 편이라서 이거 뭐 이건 스킵하시고 그냥 나중에 뭐 사무실 조명, 뭐 교실 조명, 뭐 터널 조명 이런 거 별로 찾아보시면 그때그때 뭐 에리어별로 조명 뭐 조도나 휘도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따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조명 방식은 좀 괜찮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 이거 또 많이 하잖아요. 직접 조명, 반직접 뭐 이렇게 전반 뭐 간간접, 간접 해가지고 요거는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요 배광곡선이랑 특징하고 요 상부, 하부 광속 있잖아요. 비율. 그거 정리해서 이것만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건축화 조명이 좀 제 생각엔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건축화 조명이 이제 천장 쪽에 있고 벽면 쪽 있잖아요. 그래서 천장 쪽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벽면 쪽에 이렇게 쭉 나오고, 이거는 좀 이게 뭐 간단하게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뭐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광원의 평가. 죄송합니다. 광원의 평가 해서 10가지인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효광연동, 수휘, 풀시 이렇게 였는데, 효율, 광원, 연색성, 동정특성, 수휘, 수명, 휘도, 플리커, 시동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네요. 이거 적으라고 똑같이 나왔어요. 이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뭐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잘 형광등도 거의 안 쓰고,
다 LED로 대체되는 시대니까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명 제어도 이거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공단에 가면 에너지 절약 계획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조명 쪽 뭐 의무사항, 권장사항 있거든요. 그쪽 정리하시는 게 낫지 이거는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광장치도 이제는 이건 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죠. 이거 뭐 위상 제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다 디지털로 돼가지고 요건 따로 정리하세요. 뭐 디밍 그러니까 디밍이죠 이게. 요 제어 프로토콜 해서 문제 요새 자주 나왔거든요. 해서 우리 제일 잘 아는 뭐 달리 방식 그 다음에 우리 DMX 512 뭐 이런 유선 방식이 있고 그리고 요새 무선 방식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따로 정리해야 돼요. 뭐 지그비 뭐였지? 블루투스 메쉬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건 좀 최신 기술로 이건 좀 인터넷 서칭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디밍 프로토콜 이런 걸 정리해야지 요건 따로 지금 시점엔 필요가 없어요. 조명 기구도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쪽은 스킵했어요. 이거 조명기구 잘 나오지도 않고 해서 뭐 정리하실 분은 정리해도 되는데 뭐 정리는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이것까지 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스킵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계는 여기도 잘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공단 가면 조명 쪽에 에너지 절감하는 내용들이 그림하고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정리하는 게 오히려 가독성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도 계산은 요거는 뭐 내용들 우리 이거 말고 우리 3배광법 하고 우리 그거 ZCM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 비교해서 하는 거 FUN EAD하고 FCUN EA LLF분의 1이었나요? 이거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한데 요 조명률 대신에 여기는 코어 에피션티 유닛이었나 해서 요거 따로 해서 요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거 보수율 대신에 여기 LLF분의 1이라고 요거는 뭐 이게 뭐였지? 이게 팩터 4가지로 있는데 그거대로 정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조정 가능한 거랑 조정 불가능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요 LLF 그 검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 가능한 거는 뭐 오손이나 뭐 광원 교체 이런 게 있고 불가능한 거는 뭐 공급 전압이나 주파수 뭐 이런 거 주변 환경 같은 거 해서 요 두 개 좀 비교해서 뭐 설명해라 이런 거는 요새 자주 나오니까 그 내용 정리하시고 여기 내용은 뭐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조명 기본서에 최신 내용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예, 여기 보수율 나오잖아요. 요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각 케이스별 조명이죠. 뭐 경관, 뭐 터널, 뭐 도로, 교실, 골프장 뭐 많잖아요. 이거 다 못하고 터널이랑
도로랑 교실, 그 다음에 더 시간 있으신 분, 경관. 뭐 이 정도 하시고,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 알파로 골프장이라든지, 뭐 경기장, 뭐 이런 거 있죠. 생뚱맞게 나오는 거.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일단 요 터널 도로 교실 경관은 좀 정리하시고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개론적으로 나와서 여기 내용 보시지 마시고, 따로 찾아서 정리하세요. 그래서, 특히 뭐 터널 조명 뭐다 정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60 그 터널의 제한 속도가 60, 80, 100km/h였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돼서 12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뭐 기본부 기본부 있고 요 앞에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쪽에 두 개 더 있거든요. 해서 이쪽 기본부 요거 출구 접속부에서 뭐 이렇게 조도곡선 이렇게 내려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기본부 가서 다시 올라가고 요 각각의 뭐 요쪽에 요거 감소하는 식이 뭐 있어요. 뭐 LTH에 뭐 1 플러스 이 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정리해 따로 그 터널 조명 설계 기준 같은 거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다 그냥 스킵하시고요. 요것도 뭐 굳이 볼 필요 없죠. 네, 그리고 7장은 동력 설비인데 동력 설비는 여기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요거 보고 따로 정리할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구분 같은 거를 뭐 써먹어야 될 때 있으면 그냥 써먹는 게 낫고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뭐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뭐 동력 설비 설계 순서를 서술하시고 해서 요런 거 나와가지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하는 1교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요 건축전기 설계 기준에선 요런 순서나 그런 거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다른 파트도.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의미 없고 요 전동기 보호도 따로 기본서나 보호 개전 강의 이런 거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21년부터 다 바뀌잖아요. KEC로.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거지. 다 아니고. 그 KEC를 보셔야 돼요. KEC. 저희 그 정리 잘 된 내용들 많으니까 KEC 보시면은 이제 많이 바뀌어요. 뭐, 이게 이제 회로의 설계 전류보다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커야 되고, 근데 이 전격 전류가 케이블의 허용 전류보단 작아야 되는 뭐 이 조건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동작하는 전류 있죠. 그거를 이제 I1이라고 규약 동작 전류라고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요 차단기의 요 보호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동작하는 그 전류, 요게 요 1.45IZ 이게 허용 전류가 결국에는 요 과전류 차단기로 요 회로에 케이블이 열적으로 데미지 먹는 걸 막아야 되는 거라서 이게 먼저 요, 요 케이블이 이런 전류에 의해서 이제 데미지가 먹기 전에 보호해 줘야 되니까 이게 작아야 되거든요. 요 차단기의 요 I1이 그래서 요 두 개 조건이 있고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개전기 이런 뭐 이게 이제 과전류 차단기면은 이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기동전류 특성이 전동기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동전류 특성에 따라서 이게 기동할 때 요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KC 뭐 해설서 이런 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로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나올 가능성 저 많다고 봐요. 어쨌든 KC 되면서 바뀐 게 제일 큰 게 접지 쪽이랑 요 과전류 차단기 쪽이거든요. 또 과전류 차단기도 일반 회로 게 있고, 일반 회로는 요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전동기는 요 기동 돌입 전류, 기동 전류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요게 과부하 보호 쪽이 있고 단락 보호 쪽이 있는데, 과부하 보호는 이제 전동기 기동 전류 고려해야 되고, 단락 보호는 이제 전동기 기동 돌입이라고, 이제 요게 기동 전류라고 보면은 요게 피크 치는 데 있잖아요. 이게 기동 돌입 전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기준으로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KC 해설서나 대한전기협회 이런 데 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시고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막 정리했던 것들 중에 과부하 그리고 단락보호 차단기 선정하는 쪽은 다 바뀌었으니까 이쪽은 따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기동법은 뭐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기동법은 따로 정리하세요. 여기 거 말고 뭐 기본서나 아니면 따로 뭐 인터넷을 검색하든 해서 요 하나에 대해서 좀 원리나 이런 거 위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점수 잘 나오거든요. 예전에 제 처음 공부할 때 Y 델타 기동이 전류가 3분의 1이었나? 전압이 뭐 루트 3분의 1이 되죠.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회로로 설명하라는 문제가 1교시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Y델타 기동 쓸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이런 내용만 쓰지 말고 뭐 이렇게 Y일 때 임피던스면 이제 전류 이렇게 되는 거고, 델타일 때는 여기 V면은 여기 같은 임피던스면은 요게 I면 요거는 루트 3I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 전압은 이게 루트 3분의 1 V니까, 아니죠, 요건 같은 V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Y결선일 때 전류가 더 작거든요. 3분의 1배. 그래서 요 내용 회로 그려주면서 정리하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리액터 기동도 이제 리액터 기동에 대한 뭐 회로 같은 거 그려주고, 이제 리액터 기동이랑 이제 콘돌퍼 기동 요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리액터 기동 하고 이제 콘돌퍼 기동 쪽도 좀 회로로, 이거 회로 잘 나와 있는 그 책들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즘에는 진짜 이게 반도체 쪽 소자도 많이 싸지고 안정성이 높아져가지고 실제로 제가 플랜트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많이 써요. 요 콘돌퍼 요런 거는 진짜 고압 모터 이런 거나 쓰고, 좀 저압 모터인데 용량 큰 쪽에는 다 이런 거 쓰거든요. 그래서 요 아시죠? 소프트 스타터는 전압만 재우는 거라서 VVCF 요거 특성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VVVF. 그래서 이거는 전압만 제어하는 거고, 요건 전압이랑 주파수 같이 제어하니까 요 두 개 차이점 있죠. 이거는 그래서 토크랑 전류를 일정하게 하면서 기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거는 근데 토크가 변화되죠. 해서 요 소프트 스타터는 이제 기동할 때만 좀, 요게 VVVF보다 소프트 스타터가 좀 싸거든요. 이거는 그냥 온오프 스위칭하는 그런 사이리스터로 되어 있고,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인버터랑
컨버터브랑 인버터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컨버터브는 온오프 사이리스트나 아니면 IGBT 둘 다, 인버터 쪽도 IGBT 해서 이쪽은 소자가 복잡하니까 더 비싸요. 그래서 그냥 기동만 좀 원할 때는 소프트 스타터를 많이 쓰고, 이제 기동도 기동 전류 낮추면서 실제로 운전할 때도 주파수 속도 제어하려는 데는 이제 인버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그렇게 자세하게 실무랑 합쳐져서 설명을 해야 점수가 잘 나올 것 같고, 이제 소프트 스타터도 그런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자세하게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모터에 이렇게 사이리스트 이걸로 제어, 이삼각 제어를 해가지고 이 전압 이게 V면 이쪽은 이제 더 낮은 전압 알파 V로 제어해가지고 이렇게 감전압 기동하는 거니까 이런 회로 그려주면 좋죠. 인버터 쪽도 VVVF 토크 제어 곡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좀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거는 따로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역률 개선은 이거 말고 그냥 저희 기본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역률 개선 원리부터 역률 개선 장점 뭐 4, 5가지 있죠. 그런 거 정리하시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뭐 내용으로 외우지 마시고 왜 전력 손실이 주는지 그게 이제 벡터적으로 다 증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왜 이게 변압기 여유 용량이 늘어나는지 뭐 이런 거를 적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역률 개선 장점에는 전력요금 절감 빼고는 다 수학적으로 벡터 그래프 같은 걸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면은 좀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기회로 이런 것도 다 KC로 바뀌어가지고 이거 말고 KC 쪽에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너지 절약 계획서 그쪽에 보면은 뭐 의무사항으로 뭐 이제 콘덴서 설치해서 역률 개선해야 되고 뭐 고효율 전동기 사용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장은 중간중간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은 좀 플로우는 저는 이걸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요 상세 내용은 우리 기본서나 이런 데나 그 우리 중요 문제 정리된 데 보면 간선 설계 있잖아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어쨌든 거기 플로어나 이거나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요게 더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 표만 꺼내 쓰시고 나머지 요 상세 내용은 기본서나 이런 데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런 것도 기본서 내용 그냥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전압 강화 약식이랑 정식식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직류회로 약식이거든요. 해서 요거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요 R이란 게 결국에 로 AL이고 로는 58분의 1 곱하기 10분의 100이었나요?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게 구리 연동선일 때 그리고 알루미늄일 때 알루미늄 정확히 수치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건 0.97인가 이러고 해서 요거에 따라 요게 달라지니까 구리일 때랑 알루미늄일 때 뭐 전압 강화를 구하시오 이런 게 1교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 따로 정리하시고, 요 교류회로는 우리 그 벡터식 알죠? 요거 이렇게 요 IR, IX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수정, 요게 리시브, 요게 샌드 해서 세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요거 유도하는 식 있죠? 그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최근에도 나왔었고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니까 요 벡터 정리하는 거 이건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되고, 요 허용전압 강화도 1교시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군의 변압기인지 아니면 저압으로 수전받는지에 따라서 요 퍼센트 있는 거, 이건 저는 표는 외웠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 이건 진짜 그냥 실무에서 쓰는 거니까 따로 답안에 쓸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 알기론 KC에서 다 바뀌었으니까 이거 안 보셔도 돼요. KC에서 이제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은 여기 이제 간선에 붙여서 이렇게 차단기 시설해야 되고, 여기 어떤 조건이면 3m 이내로 되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차단기가 있잖아요. 이쪽에 차단기 있으면 이 차단기가 요 라인에 고장이 생겨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게 보여지면은 요게 뭐 3m 띄울 수 있고 이런 내용이 KC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따로 보시고 정리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따로 KC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분전반은 여기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전반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좀 표현해가지고 이런 거 1000m 제곱 담당하는 면적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요거 지름해가지고 20에서 30m 이내 에리어에 하나씩 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분전반이 작년엔가 뭐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이게 뭐 신발장 뒤나 이런 데 하지 말고 이게 직접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쪽에 보이는 데 하라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개정된 후로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전반 쪽은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저번인가 저저번인가 이런 거 이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이거는 몇 개만 나온 것 같고 이게 뭐 열 몇 개인가 있을 건데 아마. 그래서 이거 IC나 KC에도 있을 건데 이게 뭐 정리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진짜 그냥 어쩌다 나오는 거라서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